지금 전 세계 핵 전문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핵무기도 미사일도 없이 3개월 만에 모든 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미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핵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걸 해냈지? 그 한마디가 전 세계 포럼을 멈춰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조작이라 했고 누군가는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나라보다 냉정했습니다. 핵을 버렸지만 핵을 지배한 나라. 지금 세계의 룰을 바꾼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르게이 볼코프입니다. 56세, 러시아 핵안보평가위원회 수석연구원으로 30년간 플루토늄을 다뤄온 제 손은 세계 27개국 원전의 안전을 평가했습니다. 그중 17곳은 제 권고로 폐쇄됐죠. 핵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곧 진실이고 통제력이 곧 국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네바 포럼 리허설장에서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핵 없는 강국이라니 과학을 모욕하는 말이지. 제 옆에 앉은 나카무라 켄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원자력청 부국장인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K 플루토늄 데이터 조작 정황 포착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였죠. 10년 전 공동 실험 때 규정 어기고 폭발 사고 냈잖아요, 볼코프 박사. 그때 당신도 현장에 계셨죠? 제 턱이 굳어졌습니다. 2015년 대전, 플루토늄 재처리 공동 실험. 한국 연구진이 냉각 프로토콜을 무시해서 반응로 온도가 1847도까지 치솟았어요. 제 동료 한 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기술은 빨리 베끼지만 기준은 늘 늦는 나라로 분류했죠. 맞아요. 그래서 더 확신합니다. 한국은 쇼만 하는 나라예요. 리허설장 뒤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기자단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죠. 박사님, 그 사고는 이미 IAEA 조사 결과 프로토콜 오해로 결론 났습니다. 조작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근거요? 핵기술 30년 경력이 근거입니다. 당신네 나라는 핵연료봉 하나 제대로 추적 못하면서 투명성을 외치잖아요. 기술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되는 겁니다. 포럼장이 술렁였어요. 나카무라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좋아요, 볼코프. 이번 포럼에서 당신이 한국 데이터 신뢰도 평가 발표 맡아주시오. 세계가 당신 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10년 전 그 폭발음을 떠올렸습니다. 귀를 찢는 경보음, 연구원들의 비명, 제 손에 묻은 동료의 피. 한국은 그때도 실수였다고 했죠. 하지만 실수는 반복됩니다. 그게 제가 본 진실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카무라였죠. 내일 기자회견 준비됐나요? 한국은 이미 발칵 뒤집혔어요. 당신 발언이 일면 톱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야경이 차갑게 빛났죠. 한국이란 나라가 핵을 다룬다는 건 아이가 칼을 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칼을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포럼 본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단상 위 스크린에 제 이름이 떴어요. 세르게이 볼코프, 러시아 핵안보평가위원회 수석. 5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따닥따닥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국의 핵데이터 신뢰도를 평가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렸어요. 냉정하고 단호했죠. 10년 전 대전 공동실험에서 한국 연구진은 냉각 프로토콜을 위반했습니다. 반응로 온도 1847도, 2도 화상 부상자 1명. 이것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개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검은색 정장, 또렷한 이목구비. 그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갔죠. 지레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를 가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윤세진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융합연구센터 총괄입니다. 순간 홀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죠. 저는 연단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어요. 10년 전 사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박사님 동료가 다친 것도 봤죠. 하지만 그건 프로토콜 오해였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에도 명시돼 있어요. 우린 그 뒤 472개 안전 규정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윤세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박사님께 제안합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K핵기술 전면 공개 검증입니다. 프라이드2 재처리 라인, K스타 핵융합 실험로, RFID 핵연료 추적 시스템. 숨기는 거 없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방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제 눈이 부셔서 찡그려졌죠. 내가 그 나라에 갈 이유는 없소. 제 대답은 즉각적이었어요. 마이크를 통해 퍼진 제 목소리엔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윤세진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죠. 두려우신 겁니까? 홀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기술은 계산이요. 당신네 나라는 계산보다 자존심이 앞서. 난 또다시 그 위험을 보고 싶지 않소. 그럼 계산을 보여드리죠. 윤세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플루토늄 100g, 온도 1200도, 변조 감지율 0%.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박사님, 과학자라면 현장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가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하얀 종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3일 드리겠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윤세진은 그 자리에서 명함을 단상 위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톡, 톡, 톡. 규칙적이고 단호한 발걸음이었죠. 저는 그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글씨가 선명했어요. 윤세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종이에서 희미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론 제네바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이며 호수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10년 전 그 순간만 맴돌았어요. 쾅 하는 폭발음. 비명. 손바닥에 묻은 피에 끈적한 감촉.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스크바 본부였죠. 볼코프, 자네가 직접 가서 결론 내게.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 러시아 해관보평가위원회의 신뢰가 걸린 문제야. 상사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씩씩 들렸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다시 집었어요.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한국. 그곳엔 제가 믿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현장을 봐야 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한 여름 냄새. 하지만 그 안에 묘한 질서가 섞여 있었어요. 공항 복도 천장엔 커다란 전광판이 걸려 있었죠. 실시간 공항 주변 방사선 수치 0.11 마이크로시버트. 정상 범위라는 문구가 초록색 글씨로 깜빡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방사선 측정을. 공항에. 중얼거린 제 목소리가 작았지만 옆을 지나가던 한국인 승객이 돌아봤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아, 저거요? 우린 원전 많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다 공개해요. 휴대폰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는 태연하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도 위에 초록색 점들이 박혀 있었어요. 서울 0.10, 부산 0.12, 대전 0.09. 숫자들이 살아 숨쉬듯 움직였죠. 제 입이 마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혀끝이 입천장에 달라붙었어요. 공항을 나와 대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연구원에서 보낸 검은색 승합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마다 설치된 노란색 표지판. 원전 수송 차량 전용 차선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차선을 달리는 흰색 트럭들. 차체 옆면에 해결료 이송 중 -RFID 추적 작동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QR코드가 붙어 있었죠. 저건 뭡니까? 제가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아, 해결료 운송 차량이요. 저 QR코드 찍으면 실시간 위치, 온도, 방사선량 다 나와요. 시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죠. 운전기사의 목소리는 평범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했어요.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유리가 차갑고 단단했어요. 대전 연구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 도로에 검은색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에 하얀 페인트로 선이 그어져 있었죠. 방사선 감지 구역 시속 30km 이하라는 표시와 함께요. 차가 천천히 들어가자 삐하는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도로 양옆에 설치된 기둥에서 초록불이 켜졌어요. 통과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경비원이 손을 흔들며 말했죠. 그의 허리춤엔 소형 방사선 측정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노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희미한 삑삑 소리가 났어요. 연구동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한국 전역의 원전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고리, 한빛, 한울, 월성. 각 원전마다 온도, 압력, 방사선량이 숫자로 깜빡였죠. 그 앞에 시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 손을 잡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봐, 여기 숫자가 초록색이지. 이게 안전하다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초록색은 괜찮은 거래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로비 한쪽 카페에서 커피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잉 마이너스 하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그 옆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원전 기술, 12개국 수출 계약 체결. 안전성 세계 1위 평가. 앵커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죠. 그때 한 노인이 커피를 받으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핵이 무섭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 믿을만하지 않소? 숨기는 거 하나 없잖아. 맞아요. 투명하니까 믿는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은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하고 있었죠. 윤세진이 로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흰색 연구복 차림이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죠. 바닥을 밟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볼코프 박사님.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은 강했어요. 제 손바닥이 눌리는 게 느껴졌죠. 내일부터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라이드2 재처리 라인, K스타 실험로, 그리고 윤세진이 로비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K아톰 투명 네트워크까지요. 제 목이 건조했습니다. 침을 삼켰지만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두려웠죠. 다음 날 아침, 프라이드2 재처리 라인 앞에 섰습니다. 지하 3층. 천장 높이 12m. 은빛 스테인리스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들숨마다 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윤세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띠 하는 소리와 함께 중앙 모니터에 숫자들이 떴어요. 플루토늄 239, 100g. 반응로 온도 1200도. 변조 감지율 0%.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말이 끊겼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유리 너머로 로봇 팔이 움직였습니다. 정밀하고 느렸어요. 쇠집게가 은빛 캡슐을 집어들었죠. 캡슐 표면에 레이저로 새겨진 숫자가 보였습니다. KR 플루토늄 239 2024년 847번. 저 캡슐 하나하나가 RFID 태그를 달고 있습니다. 윤세진이 설명했어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였죠. 생산 시각, 이동 경로, 온도 변화, 담당자까지 전부 기록됩니다. 단 1초도 빠짐없이요. 제 눈이 모니터에 고정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실시간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온도 곡선이 부드럽게 올라갔죠. 1150도, 1180도, 1200도. 정확히 목표치에서 멈췄습니다. 10년 전엔 이 온도 제어에 실패했죠.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린 472개 안전 규정을 다시 썼습니다. 냉각 프로토콜만 87번 수정했죠.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은 0.01도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빨간색 경고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1200.5도. 이 선을 넘으면 자동으로 냉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사람 손이 닿기 전에 기계가 먼저 반응하죠. 쉬익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이프에서 냉각수가 분사되는 소리였어요. 온도 그래프가 즉각 내려갔습니다. 1199도, 1198도, 1195도.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을 식혔어요. 이동하겠습니다. 윤세진이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K스타 핵융합 실험로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쏟아졌어요. 후끈 하는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웅하는 저음만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중앙에 거대한 은색 도넛이 있었습니다. 높이 5m, 지름 8m. 토카막 장치였죠. 그 안에서 플라즈마가 돌고 있었습니다. 1억도입니다. 윤세진이 말했어요. 태양 중심 온도의 7배죠. 하지만 2벽 넘어 1m 거리에선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손을 뻗었습니다. 장치 외벽에서 10cm 떨어진 곳까지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자기장으로 가둡니다. 플라즈마는 벽에 닿지 않아요. 우린 태양을 병 속에 가둔 겁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로 핥았지만 수분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중앙통제실이었습니다.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한국 전역의 핵시설이 하나의 지도 위에 펼쳐져 있었죠. 고리, 한빛, 한울, 월성. 각 원점마다 파란 점이 깜빡였습니다. K아톰 투명 네트워크입니다. 윤세진이 화면을 터치했어요. 고리 원전이 확대됐죠. 내부 구조가 3차원으로 펼쳐졌습니다. 1호기, 2호기, 냉각수 탱크, 연료봉 보관소. 모든 곳에 초록색 숫자가 붙어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13개 국내 노드와 4개 국제 노드가 동시에 기록합니다. 블록체인 방식이죠. 단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딱딱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떴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수십만 줄의 데이터가 흘러갔죠. 변조 시도 횟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0건입니다. 윤세진이 대답했죠. 아니, 정확히는 127건의 외부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실패했어요. 시스템이 스스로 막았죠. 화면 하단에 빨간 줄이 그어진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접근 차단됨. 2023년 4월 15일 중국 IP. 접근 차단됨.
2024년 2월 3일 러시아 IP.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우린 숨기지 않습니다. 윤세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한국은 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도 기술도 인력도 다 있죠. 하지만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핵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 중얼거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봤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유리창에 금이 가듯 제 내면 어딘가에서 쩍 하는 소리가 났죠. 윤세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일은 IAEA 실사단이 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제 손바닥엔 땀이 차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시트가 몸에 달라붙었어요. 땀에 젖은 게 느껴졌죠. 에어컨은 쌩쌩 돌아갔지만 가슴속은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37분. 모스크바 본부였어요. 볼코프, 뉴스 봤나? 상사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수화기를 때렸어요. 무슨? 일본이 또 터뜨렸어. K아톰 데이터는 러시아 기술 모사라고. 우리 기술 훔쳐서 만든 거라며 증거 자료까지 공개했다고.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꽉 쥐었어요. 플라스틱 케이스가 손가락에 파고들었죠. 증거요? 2018년 할러 공동 연구 당시 기술 문서 유출 정황이래. 나카무라가 기자회견까지 했어. 자네 입장 밝혀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귓속이 텅 비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대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게는 전부 흐릿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30년 경력. 러시아 해관보평가위원회 수석. 세르게이 볼코프라는 이름에 붙은 신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윤세진, 한국연구진, IAEA 실사단, 그리고 각국 기자들. 카메라가 5대나 세팅돼 있었죠.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검은 구멍 같았어요. 나카무라 켄타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그의 얼굴이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볼코프 박사, 2018년 할러 공동연구 당시 귀하가 작성한 기술 보고서입니다. 나카무라가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카메라가 확대했죠. 러시아어로 쓰인 제목이 보였습니다. 플루토늄 추적 시스템 설계안. 이 보고서와 K아톰 시스템의 코드 구조가 73% 일치합니다.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쿵쾅쿵쾅. 귀에서 맥박 소리가 울렸죠.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어요. 그때 윤세진이 일어났습니다. 나카무라 부국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날카로웠죠. 그 73% 일치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코드 구조요? 알고리즘이요? 아니면 단순히 용어 사용 빈도입니까? 나카무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코드 구조와 알고리즘이 거짓말입니다. 윤세진이 끊었어요. 단호하게. K아톰은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볼코프 박사의 2018년 보고서는 중앙 서버 기반 시스템이었죠. 근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딸깍, 키보드 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이 프로젝터로 쏘아졌습니다. 왼쪽엔 러시아 보고서, 오른쪽엔 K아톰 구조도. 보십시오.
중앙 서버 방식은 데이터가 한 곳에 모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17개 노드에 분산 저장되죠. 이게 같다는 겁니까?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도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기본 개념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윤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플루토늄을 추적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기술이죠. 우린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3년간 127명의 연구진이 투입됐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는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제 귀엔 전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멈추십시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나카무라 부국장, 당신은 지금 근거 없는 의혹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죠. 하지만 나는 이틀간 이곳에서 진짜 기술을 봤습니다. 프라이드2 재처리 라인, K스타 행용암로, K아톰 네트워크. 저것들은 모사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IAEA 실사단과 함께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방에서 빛이 쏟아졌죠. 윤세진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30년간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최고라는 믿음. 한국은 모방만 한다는 편견. 그 모든 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멈추지 않았죠. 내일 검증을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실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지만 제 등골엔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프라이드2 실험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IAEA 위원장 막스 슈미트가 제일 앞에 섰어요. 독일 출신 68세. 40년간 핵 검증만 해온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위원단 5명, 각국 기자단 30명, 그리고 저. 총 37명이 하얀 방호복을 입고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방호복 안이 답답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죠. 헬멧 안쪽에서 제 숨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후. 윤세진이 중앙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은빛 캡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 15cm, 지름 3cm. 표면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KR 플루토늄 239-2025-1204번. 이게 오늘 검증할 샘플입니다. 윤세진이 말했어요. 막스 위원장이 가방에서 기계를 꺼냈습니다. HPG 감마 검출기. 독일제 최신형이었죠. 그가 캡슐에 센서를 댔어요. 삐.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기계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플루토늄 239순도 93.7%. 막스 위원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가 태블릿을 열었어요. 한국이 제출한 실험 기록과 대조했죠.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10초, 20초, 30초.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따닥따닥 울렸어요. 일치합니다. 막스 위원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3.7%. 실험 기록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오차 0.0%.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윤세진이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거대한 네트워크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K아톰 투명 네트워크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이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17개 노드가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3개, 오스트리아 IAEA 본부 1개, 미국 에너지부 1개, 프랑스 원자력청 1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개. 화면에 초록색 점들이 깜빡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빈, 워싱턴, 파리, 아부다비. 단 한 줄도 수정 불가합니다. 윤세진이 키보드를 쳤어요. 딸깍딸깍. 로그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수백만 줄의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날짜, 시간, 온도, 압력, 방사선량.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막스 위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화면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이건 정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간 핵 검증을 해왔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입니다. 그가 돌아서서 카메라를 봤어요.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죠. 대한민국의 K아톰 네트워크는 세계 최초의 완전 투명 핵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변조 시도 127건, 성공 0건. 데이터 무결성 100%. 그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구를 보십시오. 스크린 하단에 영어 문장이 떠 있었어요. 데이터 인테그리티 100%. 템퍼 어템프츠 0. 막스 위원장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100%. 변조 시도 0건.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볼코프 박사, 당신의 의혹은 근거가 없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 뒤로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기자가 제 팔을 잡았죠.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핵은 숨겨야 한다. 투명성은 위험하다. 강한 나라만 핵을 다룰 수 있다.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세진이 제 앞으로 왔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3개월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 600kg, 기술진 3,000명, 시설 17곳. 우린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핵을 숨기지 않는 것. 세상에 전부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통제입니다. 제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렀습니다. 헬멧 안쪽이 흐려졌어요. 손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죠. 한국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핵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핵에 대한 공포를 제어했군요. 윤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볼코프 박사,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일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실 겁니까?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렌즈 너머로 전 세계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실험실에 울렸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핵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빛이 쏟아졌어요. 막스 위원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톡톡. 무게가 느껴졌죠.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했죠.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진실을 봤으니까요. 검증이 끝난 다음 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이었습니다. 12개국 장관단이 모였어요. 좌석 600석이 가득 찼죠. 카메라가 12대나 세팅돼 있었습니다. 세계가 이 순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손수건으로 닦았지만 계속 났죠. 단상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석 기술자 파라 알자이르가 올랐습니다.
40세, 갈색 피부에 검은 수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2009년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마이크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당시 프랑스, 미국, 일본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한국을 택했어요. 왜일까요? 파라가 화면을 켰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하얀 건물들이 보였어요. 바라카 원전이었죠.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팔았어요. 그의 말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2018년 냉각수 펌프 고장 사고 때 한국 기술진은 48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는 일주일 걸린다 했고 미국은 비용 재협상을 요구했죠. 하지만 한국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왔습니다. 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 원전은 멈췄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짝짝짝. 소리가 천장까지 울렸어요. 다음은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이었습니다. 60대 백발의 여성. 그녀가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폴란드는 어제 결정했습니다. 한국 K아톰 모델을 도입합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했죠. 투명성이 곧 안전입니다. 숨기지 않는 나라를 우린 믿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체코, 루마니아, 터키. 하나둘 장관들이 일어났어요. 모두 같은 말을 했죠. 한국 모델을 채택합니다. 8번째 나라가 선언했을 때 스크린에 합의문이 떴습니다. We trust Korea's control science. 우리는 한국의 통제 과학을 신뢰한다. 12개국 국기가 화면에 나란히 펼쳐졌어요. 태극기가 가운데 있었죠.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기자들이 윤세진을 에워쌌습니다. 마이크가 20개나 그를 향했어요. 윤 박사님, 한국은 왜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젊은 여기자가 물었어요. 윤세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죠. 우린 이미 만들었죠. 그가 말했어요. 이름이 신뢰입니다. 홀이 폭발했습니다. 박수, 환호, 플래시.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손바닥이 화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30년간 제가 믿었던 세계는 틀렸습니다. 핵이 곧 힘이라는 믿음. 숨겨야 안전하다는 확신. 그게 전부 무너졌어요. 진짜 힘은 투명성이었습니다. 숨기지 않는 용기였죠. 윤세진이 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러시아 본부에 제출할 최종 평가서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딸깍딸깍. 손가락이 빨랐죠. 대한민국 핵기술평가 결론. 세계 최고 수준. 투명성 세계 1위. 신뢰도 검증 완료.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나라. 이것이 진정한 국력이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탁. 보고서가 전송됐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발송 완료.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후.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죠.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였습니다. 3주 후 뉴욕 유엔 본부였습니다. 총회장 천장이 높았어요. 15m는 됐죠. 193개국 국기가 양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저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어요. 검은색 스펀지가 달린 은색 기둥. 차가워 보였죠. 손에 서류를 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님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소리였죠. 저는 세르게이 볼코프입니다. 러시아 해관 보평가위원회 수석으로 30년간 핵을 다뤄왔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했어요. 6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3주 전까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핵이 곧 국력이라고. 강한 나라만 핵을 다룰 수 있다고. 그리고 한국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시원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대한민국에서 저는 새로운 기준을 받습니다. 핵을 숨기지 않는 나라. 세계에 전부 공개하는 나라. 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기로 선택한 나라. 뒤편 스크린이 켜졌어요. K아톰 네트워크 화면이 떴죠. 초록색 점들이 깜빡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투명성, 신뢰, 통제. K아톰 네트워크는 17개국이 동시에 감시합니다. 데이터 변조 불가능. 숨길 수 없는 시스템이죠.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한두 명에서 시작해 점점 커졌습니다. 짝짝짝. 저는 오늘 유엔에 권고합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모델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하십시오.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핵을 통제하는 나라를 인정하십시오.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더 파워 오브 컨트롤드 사이언스, 메이드 인 코리아. 통제된 과학의 힘,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보고서엔 한국의 472개 안전 규정, 17개 투명 네트워크 노드, 127건의 해킹 방어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전부 검증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12개국 합의문이 떴죠. 각국 국기가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이미 12개국이 한국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폴란드, 베트남, 체코, 아랍에미리트. 그들은 한국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죠. 여러분, 핵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또렷했죠. 그걸 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홀이 고요해졌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어요. 대한민국은 그 결심을 선택했습니다. 세계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어요. 이상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앞줄에서, 그 다음엔 중간에서, 마지막엔 뒷줄까지. 600명이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죠. 짝짝짝짝짝. 소리가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국기들이 흔들렸어요.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걸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자리에 윤세진이 앉아 있었어요. 그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윤세진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죠. 제가 배웠습니다. 뒤편 스크린에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빨강, 파랑, 검정, 하양. 선명한 색깔이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사진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따닥따닥따닥. 그날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배웠습니다. 힘은 무기가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강함은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선택을 했다는 것.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편안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